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2세대 크루즈, 올뉴 크루즈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 수건도둑님, 얘는 뭐 거의 1년 조금 넘게 팔렸네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당시 경쟁 차종이 그 무시무시한 아반떼 AD잖아요. 근데 동사양이면 당시 크루즈가 아반떼보다 한 200, 300 그 정도 비쌌기 때문에 쉐보레 크루즈 마시는 건 알겠어. 아반떼 AD보다 훨씬 잘 달리고 단단한 주행질감, 안정성 다 알겠어. 근데 차값이 비싸잖아. 뭐 이게 대형 차량도 아니고 적어도 준준형 차량에선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교촌치킨 마시는 거 알겠어. 허니콤보 2가 나왔다면서 한 마리 값을 막 3만원을 받네? 그럼 솔직히 교촌치킨 말고 다른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시는 건 알겠어. 근데 양도 좀 적은 것 같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게 해서 외면을 받은 차량이다. 어찌 보면 차는 잘못 없고 이 쉐보레 딱지가 잘못한 거다.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처럼 각설하고 이 친구는 1.4 가솔린 터보, 가뭄에 콩나듯 있는 1.6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대중적인 1.4 가솔린 쪽으로 권장드리고 싶고, 등급은 크게 깡통 등급 LS에다가 후방 카메라, 후방 주차 센서, 기존 스틸 휠에서 16인치 알로이 휠로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7인치 터치스크린, 2개 늘어난 6개의 스피커, 그렇게 정말 중간 등급이라 해서 옵션이 풍부해 이런 느낌보다 와, 이래도 LT를 선택 안 하고 네가 LS를 선택해? 진짜 독한 놈,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LT. 그리고 최고 등급인 LTZ는 일반과 디럭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모델은 밑등급 LT보다 전방 주차 센서, 한 사이즈 커진 17인치 휠, 조금 더 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하얀색 LED가 아닌 전구형 헤드램프인 건 동일하고요. LED 주간 주행 등 블랙 혹은 브라운 인테리어,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무선 충전, 프로토 에어컨, 눈부심 방지 하이패스 룸미러 그 정도가 들어가고, 디럭스는 운전석에 전동 시트, 동승석도 시트 높이를 펌핑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렇게 들어가는데, 쉐보레 차량을 한 번이라도 타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풀옵션을 보시는 게 맞다. 야, 이게 내가 사치부로 해야지, 난 예산 좀 있으니까 풀옵션 사야지, 이런 느낌보단 저기 뭐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데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TV 요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밑등급들은 TV가 빠진 느낌. TV 없어도 살 수는 있지. 근데 집에 TV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최고 등급인 LTZ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주행거리는 이제 한 5년, 6년 그 정도 된 차량이니까 한 9만 킬로 이하까지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당시 최고 등급 LTZ에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뭐 차선 이탈 경고, 호측방 경고 그런 게 들어가던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 추가 옵션이 선택된 차량을 보려면 여기 차선 이탈 경보를 선택해주면 된다. 근데 그러면 차량 대수가 세대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자. 요놈의 차는 진짜. 일단 차량의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대충 한 18년식 정도? 6만에서 7만 정도가 한 1000만원 초중반대인데, 크루즈보다 형님인 올뉴 말리부는 이보다 한 2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중에서 요 하얀색 1.4 LTZ 17년식 7만 킬로 1000만원 요 친구를 알아볼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엔카에 이쁘장하게 포장이 되어서 올라온 가격.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판다면 딱 요 정도 사양 900만원 초중반대도 충분히 가능하고, 개인 매물로 본다면 800만원 중후반대, 만약에 뼈를 먹는 사고가 있던 차량이라면 발품을 정말 잘 파신다면 700만원대도 충분히 있고, 제가 엊그제 650만원짜리도 확인했고요. 여러분들 뭐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침수차 혹은 완전 다 부셔진 걸 수리해놓은 차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침수차는 뭐 이렇게 팔기보다는 거의 살릴 수 있는 부품만 쓰면서 각계전투로 나간다. 그리고 이 크루즈 특성상 대판한 차들은 고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큰 사고가 있던 차량들은 그냥 폐차장으로 간다. 적어도 이 크루즈에선 잔존 가치가 크지 않고 수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대파차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사료되고요. 아무튼 엔카에서 이쁘장한 거 사려면 한 900만원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친구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은 3번 정도 됐고, 내차 피해는 2번 80만원 정도인데, 요 정도면 쉐보레 차량에서 뭐 고친 데가 거의 없는 거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주차장에서 자뻑해서 어디 하나 부셔져서 판금할 거나 바꾸지 않았을까, 헤드램프는 안 먹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가 현금으로 수리하면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지만 하얀색 차량 특성상 어디 제도색하고 그러면 티가 분명히 난다. 제도색을 해도 퀄리티 좋게 하면 티 안 나지 않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사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공업사에서 미쳤다고 크루즈를 수리하면서 색깔을 열심히 맞춰주지 않고 열심히 맞춘다 해도 클리어가 노랗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 칠한 이상 색깔은 거의 맞추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자면 말씀대로 휀더 하나가 박살났는데 제가 뭐 이거 미리 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니까 이 정도면 뭐 사고는 거의 없었다. 물론 뼈를 먹은 차량이라도 요 뒷판넬 솔직히 살짝만 구겨져도 그냥 피거든요. 그럼 여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요 크루즈 특성상 여기 다 구겨졌는데 살리고 그런 내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미세누유나 누수, 불량 이런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차량의 연식과 키로수가 슬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쉐보레 차량이니까 미세누유 정도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터지면 쉐보레 차량은 돈백 그냥 우습게 나간다. 그냥 입고 안녕 100만원 이렇게 시작한다. 안타까운 점이죠. 물론 매매상에서 사면 한 달 2,000km 보증이 되기 때문에 보증 수리를 해주는 곳에 입고를 해서 반드시 싹 훑어보자. 진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진상질해서 다 교체받자. 그게 돈 버는 거다.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반떼 AD보다는 훨씬 세련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서 못한 거는 한 6년 전 준주형 차량의 디자인 요걸 생각했을 때 SM3랑도 동시대에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됐는데 정말 급을 생각했을 때 디자인은 10점 만점에 한 9점 이상 주고 싶은 수건도둑 새끼 말리부 파라데다만 아직도 쇠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디자인은 좀 잘 뽑은 것 같다 라고 할 뻔. 여기 테일램프 쉐보레 차량들은 정말 엉덩이가 장난 아니죠. 어디 사마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진짜 앞에는 맨날 잘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차를 조사 놓는다. 앞에는 2018년도 뒤에는 2008년도 아반떼 HD가 연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디자인인데 뭐 요거는 쉐보레 차량을 탄다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휠 타이어는 LTZ라서 17인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오자마자 바꿔야 돼 한다면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갖고 올 때 타이어 상태도 반드시 보자. 단순히 여기 타이어가 얼마나 달았네, 얼마나 남았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타이어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한 5년 정도 맥시멈으로 잡으면 되니까 옆구리에 보시면 타이어가 몇 년도 몇 주에 만들어졌다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도 뭐 차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주기에 맞춰서는 올뉴 크루즈 중고차들 대부분 타이어는 한 번씩 바꿨어야 되지 않나. 아마 바꾼 모델도 있을 테고 안 바꾼 모델도 있을 테고 그런 거는 꼭 살펴보자. 1000만원짜리 차에서 타이어가 50만원이면 절대 적지 않죠. 차 살 때 매도비가 거의 40만원대 나오니까 거의 매도비에 맞먹는 금액. 그리고 이 친구는 약 150마력 24토크 정도가 나오는 1.4 터보 엔진인데 연비는 대략 옛날에 탔던 거라서 연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km, 13km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요즘 유행하는 쉐보레만의 그 3기통 덜덜이가 아니라 요때는 4기통이 들어갔다. 참으로 다행인 부분이고 뭐 요정도 연식이 키로수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차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고장을 누군가 대신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대신 봐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갖고 와서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보면 좋고 브레이크 패드 보면 좋고 냉각수 확인하고 이 정도에선 그 정도만 확인하고 구물류만 싹 바꿔주면 적어도 내가 차를 팔 때까지는 잘 타지 않을까. 그리고 인테리어는 1세대 크루즈에 비하면 정말 굉장한 발전을 한 친구다. 80년대 복덕방 스타일에서 거의 한 2005년도 롯데리아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 그 정도의 인테리어고요. 이렇게 새깜둥이 말고 이렇게 왕 브라운 인테리어도 있거든요. 이게 훨씬 세련됐는데 왜 준준형 차에서 브라운을 선택하지 왜 블랙을 선택할까? 당연히 이게 중고차 값으로는 조금 더 방어가 잘 되거든요. 분명히 색도 굉장히 밝으면서 좀 더 화사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블랙이 많을까?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어차피 똑같은 차니까 오늘 인테리어는 이 차량으로 보도록 하죠. 이 계기판은 이제 4.2인치 컬러인데 당시 뭐 임팔라나 올뉴말리부나 거의 다 공용으로 쓰던 그런 컬러 계기판 컬러스터. 계기판 매다기도 쉐보레 특유의 그 아이스블루가 적용되었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그 풀사이즈 계기판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지만 요때 준준형 차량에서 요 정도면 거의 버거킹급이었다. 그리고 핸들, 버튼 빈 거 없이 깔끔한 모습, 차선 이탈 있는 모습. 이 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값을 봤더니 1100이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쉐보레에는 디지털 후방 카메라, 일반 후방 카메라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반 후방 카메라라서
화질이 굉장히 아쉽다. 내가 세차를 안 해서 여기에 살짝 뿌옇게 돼 이러면 거의 후방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쌍함도 있고, 디스플레이 메뉴는 굉장히 불쌍하게 되어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티맵이나 카카오네비를 쓸 수 있다. 만약에 내 스마트폰이 갤럭시야 이랬을 땐 쇼핑몰에서 파는 그 동글 있잖아요. 꼽으면 특정 기능이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기어봉은 약간 디자인이 애매한데 트레일블레이저 그 RS 기어봉 있잖아요. 앰비전인가 뭔가 그걸로 많이 바꾸시는 것 같고, 여기 센터 쪽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쉐보레의 유구한 전통, 마티즈 때부터 열심히 이어져온 전통. 요거가 너무 긁혀있다 싶으면 그냥 여기 랩핑을 해버리자. 근데 뭐 버튼 배열은 정말 직관성 있게 딱딱딱딱 정말 본능에 신경 쓴 그런 쉐보레만의 배치고, 여기 다이얼은 정말 쌈마이의 최강을 보여주는, 그냥 잡고 돌리는데 버튼이 빠질 것 같아,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중고차인데 스마트키가 두 개인 건 굉장한 장점. 쉐보레 차량들은 이런 키 커버를 안 쓰면 여기 비닐이 바로 벗겨진다. 내가 뭐 한 6개월만 타도 여기가 싹 벗겨지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키 케이스를 꼭 하자. 이렇게 아저씨 같은 거 말고 요즘 이쁜 거 많잖아요. 제 차에 맞는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요즘 나오는 예쁘장한 차키 한번 싹 씌워주자. 그리고 준준형이지만 이렇게 도어 손잡이에 크롬도 들어가고 도어의 인조가죽과 스티치 장식, 센터에도 쭉 들어가면서 급치고는 내장재가 조금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약간 있고, 핸들은 커버 눌림 자국이 없긴 한데 손때와 까짐이 슬슬 발생하는 정도. 요건 뭐 복원하기보다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쓰자. 그리고 시트는 연식과 키로수 대비 상당히 깔끔한 정도. 조수석도 사람이 타긴 했지만 요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2열은 청바지를 좋아하는 어떤 양반이 굉장히 자주 탄 것 같은 요런 착색. 이런 것 때문에 브라운 못 사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정상적으로 세차를 하고 관리를 했다면 요렇게 생기진 않는다. 요것도 아마 세차장에 맡기면 거의 다 빠질 거다. 근데 요쪽은 깨끗하죠. 오늘은 2세대 크루즈 1.4 터보 최고 등급 LTZ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 중요 포인트는 LTZ를 사자,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자, 타이어가 바뀐 걸 선택하자, 차를 봤을 때 알록달록하지 않는지 꼭 보자. 그리고 쉐보레 차면 뭐 변속기가 하자가 있네 이런 말이 정말 많지만 이 친구는 개선이 많이 된 젠3가 들어가면서 변속기 이슈는 크게 없다. 그래도 갖고 와서 변속기 오일 한 번은 바꿔주자.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만약에 나는 혼자 타는 차량이야, 그냥 출퇴근용 차,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 평균적으로 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7.5점, 나는 아이가 어리고 약간의 패밀리카의 기능이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5점. 근데 난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타는데 그렇게까지 큰 차 필요 없고 그냥 기본기 좋은 차량을 사고 싶어, 2열은 거의 안 써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8.3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점수가 좀 박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 요 쉐보레의 로고 때문에. 물론 차량의 성능과 컨디션에 비해서는 차값이 저렴하지만 그거는 이제 차량 유지 보수한 데 쓰라고 미리 빼주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저도 쉐보레 차량 한번 타봤었지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